여러분의 투자 활력소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오락관 진행의 이유진입니다. 2600선을 바라보면서 세웠던 포트폴리오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그런 분위기가 됐습니다. 양시장 모두 저점 대비 살짝 좀 올라와 주면서 마무리가 되기는 했는데 그래도 오후로 넘어오면서 좀 낙폭이 많이 커졌고 그 구간에서 또 외국인의 선물 매도세가 더 확대됐다는 점 오늘장 가장 큰 흐름 포인트였습니다. 도대체 이 하방을 얼마나 더 열어둬야 좀 더 편안하게 그냥 좀 내려놓고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걸지 시장 현재 위치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함께 또 종목 고민까지 나눠보는 시간 저희와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관전 포인트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이렇게 4가지 키워드를 준비했는데요. 먼저 히토류 관련주.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연일 강세를 가져갔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 심화 속에서 수출 금지라는 카드를 우리나라에 노골적으로 갖다 댄 바이든 정부에 중국이 또 어떤 대응을 내놓을지 촉각이 좀 곤두세워지고 있는데 이 때문에 또 우리 시장에서는 히토류 관련주의 주목도가 높아졌고요. 지금 우리가 가져가야 할 이 투자 포인트는 또 무엇일지, 종목은 또 어떤 종목에 좀 관심을 가져봐야 할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이 조선주의 움직임도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심화되는 와중에도 조선에서 좀 눈여겨볼 기대감은 무엇일지 특히나 조선 기자재 쪽의 전반적인 흐름 읽어보고요. 필살기 종목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새벽부터 본격적으로 일정이 시작됐죠. 한미 정상회담. 이 키워드를 안고 오늘장에서 움직인 종목들이 또 구원투수가 돼주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요. 우주항공 섹터부터 또 연일 강세를 가져간 방산 그리고 원전까지 그 안에서 새로운 먹거리가 나오는 게 아닐까 하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1부와 2부에서 각 뉴스별 모멘텀도 아주 세세하게 짚어드릴 거니까 지금부터 꼭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OTT입니다. 이 OTT도 한미 정상회담을 재료로 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미팅에 돌입한 사업 분야가 또 콘텐츠인 만큼 OTT 쪽 지금 자리에서는 또 어떤 전략으로 접근하면 좋을지 2부에서 또 세세하게 잡아드릴 거니까 지금부터 쭉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방송을 또 계속해서 유익하게 가져가실 수 있는 방법, 장중에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가 생성됩니다.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빅터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팍스경제TV 실시간 방송 유튜브 채널 들어오시면 또 지금 방송을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어서 또 주식오락관 1부에서 함께해 주실 빅터 전문가님의 수익률도 확인을 해보시죠. 먼저 3월에 공략해 주신 수익률 현황인데요. 칩셋미디어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 17% 넘게 담아주셨고요. 방송 중에 공략해 주신 EM플러스 20%, 또 지하이텍 16%, 인텔리안테크 안 좋은 소식으로 하락을 했다가 오늘 다시 또 좋은 탄력을 가져갔죠. 15% 넘게 이미 또 3월에 공략해 주신 종목이라는 점 또 확인이 됩니다. 이 3월 통합 수익률 250% 육박하는 수익으로 또 3월을 맞춰주셨고 그리고 4월 수익도 만만치 않죠. NZ 같은 경우에는 13,000원대에서 잡아주셨고 103%의 수익을 또 담아주셨습니다. 이구산업 재진입 통해서 27%, 또 9% 넘는 수익으로 40% 육박하는 수익 담아주셨네요. 그리고 지하이텍, CS베어링, 한주라이트메탈까지 이렇게 생방송을 또 계속해서 집중하셔야 되는 이유도 있습니다. 오늘도 이런 필살기 종목이 방송 중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정확한 종목명도 꼭 가져가시고 장중에 잡아드릴 타점 전략도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이렇게 QR코드 방송 내내 띄워드릴 거니까 언제든지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이 바로 되고요. 그리고 전문가님의 노란톡방은 50분 동안만 들어오실 수 있다는 점, 주식오락관 1부 50분 동안만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꼭 서둘러서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지금 이 시장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 시황부터 이슈, 또 종목까지 저희가 빠짐없이 잡아드릴 거니까 하나씩 체크해 보시죠. 주식오락관 1부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좀 큰 수익을 갖다 드리려고 제가 또 방송 출연을 했고요. 주식오락관 1부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실적 시즌에 앞서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몇 가지가 있다라고 좀 강조를 드렸었는데 그게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 모두 시장에 적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가격이 괜찮은 가격대에 와 있는 기업을 선정해서 가져가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성 중에 있으니 안심하셔라라고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노란 톡방 안에 입장하신 분들에게는 브리핑을 드렸었는데 오늘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이라면 또 의아해하실 그런 부분도 많을 텐데 한번 같이 먼저 시황을 보면서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증시부터 한번 읊어봐야 되는데요. 지난주에 있었던 이 실적 파티 이거 결국에는 혼조로 좀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은행발 리스크가 결국에는 상업용 부동산으로 전이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뭐 이제 공존을 하는 상황이고 적중인지 아닌지 아직은 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 이제 같이 봐야 될 게 이제 금리죠. 금리를 이제 베이비 스텝으로 끝낸다면 다시 한번 증시에는 환호를 부르는 그리고 탐욕을 부르는 그런 대세 상승장이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가정의 시나리오를 두고 시장에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 이 부분은 진행 중이다라고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 증시는 오늘 생각보다 깊게 빠졌어요. 깊게 하락을 했다라는 건데 이 와중에도 저는 또 좋은 수익률을 갖다 드리고 또 오늘 후반부에 방송 후반부에 나올 필살기 정보 딱 하나 가져왔거든요. 그거를 저와 함께 꼭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힌트는 여기에 있어요. 힌트는 여기 제조업 가동률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택거래 미국의 주택거래와 그리고 연준의 베이지북 코멘트를 예의주시하자라고 좀 강조를 드렸었는데 이게 핵심은 결국에는 지표가 그나마 좀 건전하게 나왔다라는 것을 좀 강조를 드리면서 우리나라 증시에도 그나마 좀 낙관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겠나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오늘 좀 생각보다 많이 깊게 빠졌습니다. 그 부분도 이번 주 시황 체크하면서 좀 보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 이번 주에 또 핵심은 서비스 지표가 또 나옵니다. 우리가 뭐 의식주에 해당하는 거 있죠. 자고 먹고 싸고 이런 것들 사용하고 소비하는 것에 이 서비스업 지표가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좀 좋게 나와야 시장이 같이 반등을 해주지 않겠느냐라는 그 전망치가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뚜껑 따봐야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컨센서스보다 레저트 값, 이 결과치가 좋게 나오느냐를 확인하고 또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GDP 선행지수가 있는데요.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실업수당이나 물가지수와는 좀 다른 지수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래를 보는 선행 지표고요. 이 뒤에 실업수당과 PC 물가지수는 말 그대로 3월 혹은 1분기 뭐 이렇게 우리가 지나왔던 과거를 백테스팅해서 결과로 나타내주는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이번 주에 미래와
과거를 합산해서 보는 지표들이 많이 있으니 이걸 또 예의주시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또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된다라고 좀 강조를 드렸고, 제가 지난주까지는 실적 시즌 초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제는 본격적인 실적 발표 예정이다라고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 이 기업이라고 제가 잘못 썼는데 이제 업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제조업 그리고 운송업 그리고 마지막 경기 소비재가 있다. 이 제조업에는 빅테크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하물며 이제 제조업 쪽에 이제 뭐 테슬라 이미 발표가 났었죠. 근데 이 부분에 좀 추가적으로 더 나오는 기업들이 있는데 그게 결국엔 좀 좋게 나올수록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도 그나마 좀 좋은 반등세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염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미 정상회담 이거 오늘부터 스케줄이 시작이 됐는데 여기에 또 같이 봐야 될 게 이 중국과의 관계입니다. 중국과의 우리는 무역적인 면에서 혹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우호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 러시아와 중국이 지금 거의 뭐 손에 손잡고 합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리스크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이 항상 좀 걸림돌이 됐었는데 이번 주에 또 한미 정상회담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이게 아마 심화될 것이다. 그래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좀 뭐 추가적으로는 노란 톡방 안에서 또 추가로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서두가 길었는데 먼저 이제 실적 발표 향방이 국내 증시에 반영이 될 건데 이게 이번 주에 나올 스케줄표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버라이즌이라든지 오늘이죠. 오늘 화요일 저녁에 버라이즌 그리고 UPS 그리고 제네럴 모터스 뭐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대표적인 자동차 기업 뭐 쉐보레라든지 뭐 많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또 먹고 쓰고 하는데 쓰는 맥도날드 그리고 뭐 비자도 마찬가지 결제할 때 쓰는 거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도 쓰고 있는 안 쓸 수가 없죠. 이제 PC 원 PC 세대인데 결국에는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이 또 동반해서 장 마감하고 이게 결국에는 장 마감을 하는 게 우리나라 증시가 새벽 시간,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침, 이제 수요일 아침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수요일 아침에 이게 신호탄이 될 것 같아요, 사실.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장 마감 이후에 나오게 될 텐데 이 향방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또 수, 목, 금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항공사 보잉이 있고요. 그리고 또 메타, 구 페이스북 메타가 있고 그리고 또 아마존 엑슨모빌 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사실상 시장이 굉장히 좋은 발표를 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상방 압력을 돌파하지 못하고 좀 추스리고 있는 거지? 결국에는 이제 경기 침체 리세션에 대한 우려감과 다만 거기에 이제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을 것이다. 빅스텝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 덕분에 덜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카고 패드워치 제가 방금 금리 말씀을 드렸는데 5월 달에 0.25 올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오늘자 뉴스이긴 한데 98.9%가 0.25를 보고 있다라고 나왔는데 제가 실제로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약 한 84% 정도 이렇게 분포가 돼 있다. 어찌 됐거나 한 제가 3주 전에 가져왔었던 이런 자료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할 것이다라는 게 결국에는 이렇게 좀 많이 저조해졌다라는 것을 봤을 때 이제 금리가 시장에 영향을 미칠 구간은 거의 다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사실상 볼 건 실적 발표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런 글로벌 매크로 이벤트 한미 정상회담 이게 또 대통령님께서 어떤 코멘트가 나올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어쨌든 뭐 최근 우리 새벽에 넷플릭스와의 뭐 추가적인 뭐 투자를 받겠다라고 뭐 따따블 얘기가 나왔었는데 뭐 그게 중요한 거 아니죠. 어차피 넷플릭스에서는 우리나라한테 우호적인 방향을 가지고 투자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뭐 더 좋은 투자 금액을 받았다. 이제 MOU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에 노출되는 리스크를 항상 제가 강조를 드리는데요. 왜냐하면 오늘 같은 하락장이 올 수도 있다. 깊은 조정이 왔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결국에는 3월 달에 있었던 미국의 은행발 리스크가 한국발 은행발 리스크가 또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트리거가 시장에 이제 노면에 많이 노출이 됐었는데 결국에는 뭐 비랑사태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최근에 CFD 이 반대매매 사건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이 하한가, 2번 연속 하한가를 가게 되는 그런 종목들이 있었는데요. 사실 그게 별로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 저는 그런 종목을 쳐다도 안 봤습니다. 사실상 제가 봐야 될 업황은 정책주와 연관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정부가 많이 밀어주고 있는 그런 산업을 봐야 된다. 그런 밸류체인의 하단부에 와 있는 값싼 종목들을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또 한국은행 총재가 저기 SB 사태가 연출되면 우리나라는 더 빠르게 예금 인출이 될 것이다. 지금 예금이 뭐 100조 이상 증발이 됐다고 하죠, 미국이. 근데 우리나라는 100배 이상 빠를 것인데 얼마나 빠를 것이며 그 캐파는 또 100조 이상을 넘어갈 것이냐. 뭐 이 얘기가 지금 우스갯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거나 제가 봤을 때는 이 모든 것은 스마트 뱅킹 시스템 때문에 나왔다. 이게 굉장히 우리나라는 인터넷이 잘 발달되어 있고 또 우리가 또 손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게 예금에 대한 개념인 건데요. 이게 결국에는 우리나라 개인 투심이 또 한번 CFD에 1차로 터지고 우리나라 개인 투심이 손절매가 나오면서 이런 종목들이 또 대거 하한가 물량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걱정할 건 아닌데 이게 과연 시장의 추가적인 하락 트리거가 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신이 아닌 이상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이거를 항상 인지를 하고 시장에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자 우리가 직장인들 기준으로 월 5천만 원 이상 더 부수입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상 이게 우리가 포함이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종목들 수익률을 한번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종목마다 한 10% 이상 좋은 수익률을 가져다 드리고 있습니다. 뭐 3%, 5% 이거 수익 내려고 진입했다가 꽉 물려버리는 그런 고점 매매가 아닌 사실 밸류 체인상 인기였던 2차 전지나 아니면 AI나 아니면 뭐 챗 GPT에 대한 관련주 이쪽에 대한 하단부에 와 있는 산업군들,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컨택을 해서 수익을 내드렸다 보시면 되고요. 이게 요거 한번 제가 코멘트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울산에 본사가 있는 기업들이 지금 시총이 1조가 증발이 됐다. 저는 이걸 좀 기회로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방 쪽에 이렇게 좋은 기업들, 그러니까 제조업이 활황기 또는 회복기에 진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좀 저는 매수의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어서 가져왔고요. 대표적으로 현대 그리고 현대미포조선하고 현대중공업이 있고 또 KG케미칼 같은 기업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울산에 다들 아시죠? 현대차 있죠. 근데 오늘 현대차 발표 있었는데 어땠나요? 생각보다 좋은 실적 발표로 인해서 선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요거를 힌트를 삼아서 오늘 또 필살기 종목을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황을 짧고 빠르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미국 시황 보고 한국 시황 보고 그리고 업황에 대한 부분을 볼 때 특히나 밸류체인, 그러니까 2차 전지 밸류체인의 하단부,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봤었던 뭐 히토류라든지 원자재 쪽 이쪽을 봐야 되고 또 경량화되어 있는 알루미늄 이쪽 산업으로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이쪽에서 꼭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 있으니 염려 마셔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오늘 뭐 코스피 지수 가져오지도 않았습니다. 코스피 지수 뭐 1% 이상 하락했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가격이 싼 기업들을 빨리 컨택해서 4월 달 말 그리고 5월 달 또 가정의 달이잖아요. 가정의 달 좋은 수익 내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잠깐 앵커님 뵙고 수익 리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시황 정리와 함께 또 이번 주 시황까지 예측을 해주셨는데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돌입하면서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둔 업종에 좀 집중을 해보자라고 포인트를 잡아주셨고요. 노출된 리스크에는 좀 미리 예측을 하고 대응하는 전략을 세워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매수 트리거가 될 수 있는 요소 한 가지를 잡아주셨는데 요 부분 오늘 필살기 종목이랑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으니까 끝까지 좀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란톡방 안에서 전문가님과 이런 요소들을 또 시장 실시간으로 잡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가 생성됩니다.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빅터 이렇게 검색하시고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노란톡방 안에서 실시간으로 잡아주시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3월 수익률 보시면 지난 3월에 잡아주신 종목들이 또 계속해서 탄력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또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일단 통합 수익률이 250%에 육박하는 수익률로 또 지난 3월을 또 채워주셨고요. 자, 4월, 지금 현재 4월도 뭐 엔젯, 세 자릿수 수익을 가져가는 엔젯부터 뭐 이구산업은 또 재진입 통해서 40% 육박하는 총 수익까지 담아주셨네요. 자, 이렇게 지금 4월 통합 수익률까지도 정말 어마무시한 수익률을 내고 있는데 전문가님. 네. 아니 시장은 하락을 하는데 전문가님이 잡아주신 종목들은 계속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당연한 일인가요? 전혀 주저하지 않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먼저 한번 좋아요. 3월 달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먼저 EM 플러스를 제가 좀 강조를 좀 드렸는데 이게 결국에는 리튬, 니켈 관련주다라고 좀 강조를 드리면서 20%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다 드렸었습니다. 이게 또 필살기 종목이었어요. 이런 것들 보시면은 사실상 오늘 EM 플러스 오늘 또 52주 신고가 찍었습니다. 한 번 더 찍었는데 전고점을 다시 한번 트라이하는 구간에 있었는데 그런 거는 사실상 지금 보유자들에 대한 영역이고 제가 추천드렸을 때 가격은 6,650원 정도였다. 6,600원 윗단에서 이미 지지 영역을 만들었었던 걸 식별을 하고 그다음에 충분히 뽑아낼 수 있는 제가 3% 5%뭐 단타 쳐서 수익 낸다 이 개념이 아니라고 강조를 드렸었죠. 제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가는 전략은 업황에 대해서 제대로 컨택하고 종목을 들어야 된다라고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인드셋 자체가 흔들리지 않는 이상 이런 종목들 크게 수익 낼 수 있는 그 기회를 드린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인텔리안테크, 자 우주항공 업종이죠. 우주항공 쪽에 대한 산업군의 궤도 산업, 저궤도 산업을 또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이 기업 또한 15% 이상 수익을 내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모트렉스 또 자율주행 관련주인데 테슬라가 리콜, 자율주행 리콜 레벨 3가 리콜이 된다? 어라? 그럴 리가 없는데 해서 반사익으로 컨택을 했었던 기업이에요. 사실 모트렉스는 한 번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있었는데 욕심내다가 또 본전에 마감을 했던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4월 달 한번 또 최근에 보시면 이제 수익률 총체적으로 180% 이상 수익을 내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엔젯은 이게 제가 노란톡방 안에서만 진행이 됐었던 종목이에요. 이게 사실상 EHD 다트팟 그 프린트 잉크젯 기술이 있거든요. 이게 사실상 뭐냐면 너무 독보적인 기술력이라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 산업군에 대한 밸류 체인을 잘 몰랐기 때문에 스물 올라가던 이 신용도도 높게끔 올라갔었던 기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꽉 잡고 100% 이상 수익을 내드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잉크젯 EHD 프린트 기술력은 사실상 반도체 업황에 해당이 됩니다. 반도체 완전히 이 마이크로 이 엄청나게 우리가 손으로 표현할 수 없게끔 그 되게 미세한 그런 공정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이게 사실상 반도체 업황에서는 계속 공장 가동률이 좋았던 걸 확인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꽉 잡고 수익을 안겨다 드릴 수 있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고산업도 또 원자재 쪽 관련돼서도 좋은 수익률 내드렸다. 그리고 또 CS 베어링 요거는 2주 좀 됐죠. 2주 정도 됐는데 풍력 관련주인데 신재생 에너지 섹터 내에서 이제는 IRA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나올 거다. 그게 과연 무엇이냐? 2차 전지 너무 비싸게 많이 가 있죠. 그럼 또 뭘 봐야 되죠? 풍력이라든지 원자력을 봐야 되는데 CS윈드 대장주가 좋았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거보다 10분의 1 가벼운 CS 베어링을 들고 가자 해가지고 수익을 일주일 안에 내드렸습니다. 이런 것들 보시면은 과연 산업군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매매를 하고 있는 전문가가 몇이나 될까 싶은데요. 제가 이런 말을 감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EM 플러스도 이거 3월 중순부터 3월 초에 강조를 드렸었고 3월 중순부터 가격 전략을 드렸다라고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 이게 사실상 3월 20일 날 2부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히든 필살기 종목이었는데요.
이게 사실상 가격 전략까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노란톡방 안에서 드리고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실제로 보여드리고 있죠. 이거 지금 그냥 그대로 노란톡방에 있는 거 따온 겁니다. 요 날짜 표시만 강조해 드린 거고요. 사실상 이 3월 27일 날, 그러니까 6일 만에 20% 이상의 수익을 드리는 거. 이런 게 과연 어려울까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원자재 리튬 관련주라고 제가 이렇게 또 강조를 드렸었죠, 방송 중에. 하지만 이거 말고도 또 있습니다. 또 원자재 쪽에서도 있는데 사실상 요거는 오늘 또 필살기 종목과도 또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100% 이상 펌핑이 나오는 시세 펌핑이 나오는 그런 종목을 한번 컨택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빨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제가 IR 담당자들한테 혹시 앵커님 기억나시는 제가 기업별로 IR 담당자들한테 제가 전화해가지고 물어본다고. 네, 예, 기억나요. 기억나시죠? 목소리만 들어보면 안다. 오늘 EM 플러스 공지사항 사이트로 들어가 보니까 공지사항이 하나 올랐는데요. 제휴 고객사들이 너무 불편해한다. 왜? 전화가 문의 전화 너무 세대해가지고 저처럼 그 중에 전문가님 포함이네요. 저도 불편하게 포함입니다. 하는. 근데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진 않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야 할 전략 중에 기본 자세 중에 하나라고 좀 강조해 드리고 싶어요. 이게 파트너 사이 직접 연락하는 부분을 자제를 해달라는데 이거 솔직히 궁금하지 않아요? 재료가 아직 안 터졌는데 여기서 막 매집이 되고 있는 걸 확인했단 말이에요. 저는 6,600원 부근에 잡았었는데 이게 결국에 이렇게 가는 동안에 이렇게 전화가 왔겠죠. 근데 저도 이 6,000원 부근 전에서 이미 가격 전략을 취해드리고 확인할 거 다 확인하고 접근했다는 걸 강조를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고요. 사실 그 다음에 또 봐야 될 게 AI 관련주 여기 또 간만에 또 가져왔습니다. AI 관련주를 제가 이때 잡아서 이때 수익을 내드렸었는데 이게 2월 그러니까 3월 전입니다. 근데 요 깊게 조정을 받다가 최근에 반등세가 좋아요. 반등세가 왜 좋을까요? 펀더멘탈 매출이 좋다. 매출이 잘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오늘 또 외형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나온 리포트가 또 나왔고요. 신한 증권사에서 그리고 이게 추가적으로 백패커라는 기업과 전문 번역 공급 계약 소식이 있었다. 이 백패커라는 것은 아이디어스의 계열사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상 어플을 쓰지 않는 이상 이런 거 잘 모르거든요. 근데 아이디어스 전문 번역 서비스를 어쨌든 공급을 한다는 소식에 또 이렇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는 걸 봤을 때 AI 섹터가 다시 다 죽었던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는 좀 더 유망이 있다라고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 이 마지막 퍼스텍 종목 보시면 저는 이거 본저가에 나왔어요. 본저가에 나왔는데 이게 나오고 나서 터졌습니다. 시세가 터졌어요. 저는 그리고 차라리 이게 어차피 이게 그때 당시에 신용 물량이 한 7% 됐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못 갈 것 같다. 펌핑이 안 나올 것 같다 해서 결국엔 본전 매도 했는데 3월 17일 날 제가 이렇게 우주항공 산업에 이미 컨택을 하고 있었다. 한 달 전부터 이런 우주항공 산업에 남들은 2차 전지 쳐다볼 때 저는 이쪽 우주항공 산업 꼭 봐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결국 이거 제가 수익 못 냈는데 어쨌든 재반등 나와서 가져온 거예요. 이렇게 솔직한 리뷰가 어디 있습니까? 자, 하지만 제가 보는 종목과 산업군에 대한 관점은 변함없고 또 이렇게 시장에 잘 적중한다. 포트폴리오상 5종목 이상 제가 안 들고 갑니다. 5종목 내에서 정리를 하고 신규로 매수를 하다 보니까 이 종목 본절이 나왔는데 결국엔 터졌어요. 30% 이상 급반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절대 장기 투자 하시면 안 됩니다. 2021년도에 시장 참여하신 분들 충분히 체감이 되실 겁니다. 2022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올해도 그렇게 장투를 해야 될까요? 전혀 아닙니다. 차라리 종목을 딱 하나, 둘, 셋, 넷, 뭐 5개 정도 딱 보유하시면서 현금 만드시면서 수익 내시면서 현금화 하셔라. 보유 종목 제가 노란톡방 안에서 계속 최신화를 해드리고 있다는 점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한 거죠. 이게 물렸다? 그냥 장투하자. 넣어두는 거 말고 어플 삭제하지 마시고 가격 전략 같은 거 받아보시라고요. 이거 제가 무료로 해드리고 있으니까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수익 리뷰를 해봤는데 사실상 제가 사실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별로 기대는 안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초탄이 좋습니다. 초탄이
갑자기 뜬금없는 OTT 산업에 대해서 추가적인 수주 MOU에 대한 개념을 받아왔었으니까 그 다음에 봐야 될 건 뭐냐? 바로 IRA 산업군에 대한 내용과 그로 인한 밸류체인 하단부에 있는 값싼 기업들에 대한 시세 펌핑이 나올 텐데 그런 종목들도 제가 오늘 필살기 종목으로 하나 가져왔거든요.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특징주 한번 넘어가기 전에 앵커님 뵙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종목이 정말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는 확실하게 상승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만 잡아주신다는 거 리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생방송 중에 잡아드리는 필살기 종목뿐만 아니라 또 노란톡방 안에서 장중에 실시간으로 잡아드리는 종목들까지도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 꼭 알아가시면서 노란톡방 안에서 전문가님과 함께 장중 전략 꼭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가 바로 생성됩니다.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빅터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전문가님이 또 주목하신 이슈, 특징 업종을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전문가님, 네. 첫 번째를 보니까 땀 닦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히토류예요, 히토류. 네, 히토리죠. 근데 이게 사실 히토류는 뭔가 반짝 이슈가 나왔다가 좀 연속성을 가져가기 원래는 단발적인 그러니까요. 수준만 연속성을 가져가는 걸 본 적이 없는 것 네네. 같은데 이번에는 좀 다른가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상 이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가장 강력한 코멘트를 날리면서 이게 이슈가 된 거거든요. 네. 히토류 필요 없어요, 여러분. 대체 자산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부각이 된 건데 네. 같이 한번 왜 그랬는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먼저 히토류라는 것은 말 그대로 희귀하다 해가지고 이렇게 명사를 나타내는데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뭐 희귀한 흙이 별로 없어요. 사실 희귀한 흙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사실상 이 재련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특히나 이제 리튬, 마그네슘 그리고 코발트, 니켈, 망간 이게 사실상 2차 전지 밸류 체인 안에 있는 이런 기존 원자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히토류라고 하는 것은 이 17종이나 되는데 이 중에서 리튬, 마그네슘, 니켈, 코발트, 망간 이렇게만 좀 제가 강조를 드리면서 좀 봤는데 마지막으로 또 팔라듐도 있긴 하죠. 근데 이거를 사실상 관련주라고 해가지고 좀 급등이 나왔다. 사실 단발적으로 다시 수급이 반납이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근데 너무 강력하게 가다 보니까 저도 사실 이거 시장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트렌드 자체는 좋으나 단기 접근만 가능한 이런 희귀 금속이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전기차에 사용되는 히토류 한번 보시면 굉장히 많습니다. 약 전기차 한 대당 쓰이는 게 5,200g의 히토류가 사용되는데 그중에서 배터리가 가장 많이 쓰인다. 비중을 보시면 배터리가 가장 많이 쓰인다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뭐 내연기관 차에도 마찬가지로 쓰이긴 쓰입니다. 엔진이나 운전장치 그리고 연료 배기 관에도 이렇게 쓰인다라고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 어찌됐거나 이 배터리 분량에 대해서 더할 나위 없이 많이 쓰이고 있는 건 기정사실화된 내용이니까 이 히토류를 좀 짚고 넘어가 보자라고 해서 가져왔고요. 히토류 용도별 수요를 한번 보시면 2019년도 기준이라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은 2023년도도 한 4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갭 차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배터리가 이미 예전부터 많이 사용이 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상 연구 자석에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다. 이 마그네틱이라고 하는 연구 자석이 있는데요. 이 연구 자석 때문에 지금 시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히토류 관련주 중에 이제 오늘 업종으로 한번 보시면 EG라든지 유니얼 머티리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삼화전자를 좀 강조를 드렸었는데 이게 결국에는 시세 펌핑이 왜 계속 되고 있는가라고 보시면 마지막에 제가 가져온 코멘트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 자석에 대한 활용도, 그러니까 수요 대비해서 가격도 괜찮고 그리고 또 한 번 쓰게 되면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전기차 모터에 가동되는데 필연적으로 쓰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장에서 계속 부각을 받고 있다라는 거고 결국엔 폐배터리랑은 완전히 별개로 봐야 되는 이 배터리 내구재 안에 기본적인
연구 자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연구 자석의 퀄리티에 따라 수명, 효율, 가성비가 또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를 또 시장에서 빨리 선점을 해서 대량을 가지고 가고 싶어하는 대형 기업들, LG 엔솔이라든지 삼성 SDI가 있죠. 이런 기업들이 또 이런 중소기업에 대해서 컨택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에 시세 폭발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상 이렇게 히토류 말고도 지금 또 하나 계속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수익 종목의 인텔렌테크 우주항공 산업에 대해서 좀 좋은 수익을 내고 나왔었는데 다시 한번 또 바로 두 번째 특징주를 한번 보시면 우주항공 산업이 연일 강세입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일론 머스크 스타쉽 발사 있었죠. 이게 스타쉽이 뭐야? 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때까지 우리가 우주로 쏘아 올린 우주 선체에서 가장 큰 선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네임드가 스타쉽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목표가 뭐냐면 결국엔 화성에 정거장을 만들기 위한 목표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구 말고 화성에서도 살 수 있다라는 걸 입증하기 위한 발사체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상 굉장히 높은 고고도 영역까지 진입을 했었기 때문에 성공이다라고 스페이스X에서는 얘기하지만 결국에 뭐 폭발했죠 중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스타쉽 발사였다라는 것이 지난주에 또 우주항공 섹터의 상승을 이끌어 올렸었고 이번 주는 또 다르죠. 이번 주는 우주항공과 방산업종에 대한 지수 매수가 유효하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국을 방문하는 윤 대통령이 오늘 나사를 방문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게 나사가 우리나라 한국 항공우주와도 연관이 있고요.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캔커 에어로스페이스 되게 우주항공 산업에서 대장주들 위주로 연관이 많이 되어 있는 이 나사를 방문하게 되는데요. 이것 때문에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다. 특히 중소형주들이 많이 시세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시세를 좀 많이 반납을 했죠. 비트로테크 같은 경우. 근데 파이버 프로 같은 경우 21%나 상승을 했다. 이런 경우 봤을 때 이번 주는 계속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자, 하지만 우주항공뿐만 아니라 같이 봐야 될 건 또 방산도 같이 봐야 된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이죠. 우리나라 또 우방국이죠. 미국과 우방국인데 EU 지원해주고 있죠. 유럽의 자본 지원을 좀 해주고 있죠. 탄도 지원을 해준 걸 기밀 사항을 노출돼 버리면서 자연스럽게 공론화가 돼 버렸고 이에 대해서 러시아가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손잡고 있는 중국과의 또 이제 무역 관계 이런 경제적 관계 우호적인 관계가 깨지지 않을 만큼 과연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이 잘 진행이 될 수 있을지 이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코멘트들이 많은데 저 또한 기대감을 갖고 시장에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빠르게 특징주를 좀 봤었는데 제가 빠르게 특징주 정리한 이유는 뒤에 필살기 종목을 좀 더 어필을 해드리기 위해서였고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 있잖아요. 사실상 뭔가 성사될 만한 그런 코멘트는 안 나올 겁니다. 다만 MOU에 대한 내용들은 많이 나오겠죠. 여기에 2차 전지 밸류 하단에 2차 전지에 대한 밸류 하단에 와 있는 기업들이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IRA 법안, 세부 법안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이미 실무진들은 3주 전부터 가서 1차 토의, 2차 토의, 3차 토의 계속적으로 최초 토의, 중간 토의 그리고 최종적으로 각 나라의 수장들이 만나기 전에 최종 토의가 실무진들끼리 끝난 걸로 확인을 했었습니다. 이게 일단은 2차 전지가 있고 또 반도체 우리가 반도체 지금 업황이 많이 안 좋다라고 하는데 이 반도체도 같이 봐야 됩니다. 이거와 더불어서 또 방산 또 추가적으로 우주항공 또 봐야 된다라는 거 강조를 드리면서 너무 시장에 오늘 많이 조정이 왔다고 해서 두 손 두 발 다 놓고 있지 마시고 차라리 좋은 기업들은 정부가 많이 바라보고 있는 지원되는 산업군 그리고 그 산업군에 해당하는 기업 밸류체인 하단에 와 있는 값싼 시가총액이 가볍고 값싼 기업들을 잘 컨택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저처럼 대박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걸 강조를 드리고 싶고 이거는 또 앵커님이 말씀해 주시는 노란 톡방 안에서 진행되니까 잠깐 진행 듣고 바로 필살기 종목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 특징 이슈 잡아주셨는데 첫 번째 히토류 관련 이슈 잡아주시면서 이 연구 자석의 활용도에 좀 집중을 해보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자라고 좀 포인트를 잡아주셨고요. 두 번째 특징 이슈는 우주항공 관련 이슈였습니다. 전문가님은 이미 한 달 전부터 이 섹터를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인텔리안 테크 또 필살기 종목으로 또 가져와 주셨는데 15% 넘는 수익을 또 담아주셨죠. 이렇게 우주항공뿐만 아니라 또 방산까지 꼭 함께 봐야 될 섹터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점까지 꼭 유념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전문가님, 네네. 이 인텔리안 테크는 재진입도 그럼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인텔리안 테크요? 네. 사실 뭐 지금 잡기에는 과대 납품이 너무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오늘 이렇게 크게 바로 반등 나올 줄 몰랐어요. 아. 뭐 이렇게 좀 주가 힘으로 치고 있다가 나와야 되는데 일단 뭐 어쨌든 제가 진입했었던 진입가보다는 더 싼 가격에 와 있으니까 좋은 기회이긴 한데 네. 사실상 이 과열 구간, 그러니까 과열 구간이 해소되고 나서 보통은 기술적으로는 횡보를 5에서 7일 정도 이상을 주고 나왔어야 되는데 좀 의외의 반발 매수가 들어왔고 이게 오늘 또 확인을 해보니까 신용 물량이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신용 물량으로 땡겨 쓴 반발 매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바로 매수 잡기에는 조금 버겁지 않겠나라고 싶고요. 차라리 우주항공 섹터를 접근하겠다 하면은 다른 밸류체인, 그러니까 지금 너무 대장주들 위주로 쏠려 있는 그런 기업 수급보다는 차라리 저궤도 위성 산업 이거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하면서 저궤도 산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도 코멘트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코멘트에 따라 네. 좀 방향이 그렇죠. 달라지겠네요.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스타링크 있죠. 네. 이 스타링크가 저궤도 산업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게 뭐예요? 그 인터넷을 중계석 없이 쓰는 거잖아요. 이거 또한 이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시장 점유율이 우리나라도 저궤도 산업을 가지고 가니까 좀 컨택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싶고요. 인텔리안 테크가 저궤도 산업에 대해 비중이 크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좀 더 나은 기업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노란 톡방 안에서만 좀 또 말씀을 종목 드리고 관련해서 인텔리안 해주실 테크는 거니까. 매수하기 좀 아직은 버겁지 않겠나라는 좀 의견을 드리고 싶네요. 그만큼 또 좋은 자리에서 그럼 타이밍 좋게 아주 매수매도 잘 잡아주셨는데 또 이런 종목들 또 다음 후속주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주항공 섹터 안에서 잡아갈 수 있는 탄력 좋은 종목 노란톡방 안에서 꼭 함께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바로 생성이 됩니다.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빅터 이렇게 검색하시고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이 종목을 위해서 계속 좀 뭘 깔아주셨죠? 네, 밑밥을 많이 깔아놨죠. 밑밥을 깔아주셨는데 필살기 종목, 또 필살기 섹터부터 좀 확인을 해볼까요? 테마부터 확인을 좀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드디어 필살기 종목 시간이 왔습니다. 안 넘겼었네요. 자, 핵심은 타이틀은 이렇게 제가 지금 가져왔는데 조선 기자재하고 플랜트 이 두 개를 나눠서 보셔야 됩니다. 조선 기자재하고 플랜트가 핵심 기업이다. 하고 있는 사업의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이제 피팅을 많이 하고 있다. 피팅. 일단 먼저 가장 큰 핵심의 세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원통형이긴 한데 원통형 이 일자형이 아닌 이렇게 꺾여 있거나 관절형이거나 아니면 다관절로 돼 있거나 이렇게 나왔다 들어갔다 할 수 있는 이런 기관이 돼 있거나 혹은 이 피팅을 하는데 일자형이 아닌 이렇게 굴곡형 원통형 피팅 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상 이거는 증권사 리포트에서 가져온 자료들이 많아요. 조금 더 서두를 멀리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최근에 운임지수 옛날에 한 3년 전에 지금 HMM이 흥했었죠. 흠슬라라고도 했었는데 이 흠슬라가 발틱 운임지수랑 거의 동일하게 움직였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조선 업종인데 얘 왜 갑자기 이 플랜트 피팅하는 기업을 가져왔느냐? 물론 이제 다 연관성이 있어서 그렇죠. 이 조선 밸류체인 하단부에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발틱 운임지수가 지금 최근에 2023년도를 기점으로 좋아지고 있어요. 생각보다 경기 침체 우려감이 있었고 뭔가 금리가 고금리이고 그리고 환율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무역이 굉장히 안 좋은 거 아니야? 무역 수지 지금 여전히 안 좋습니다. 하지만 무역 수지가 회복이 되고 있다. 회복이 되고 있는 수준을 확인을 하고
제가 가져온 기업이고요. 또 추가적으로 조선업 인력 추이가 굉장히 부족했다. 이거 이러다가 우리나라 인력난 진짜 안 그래도 저출산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냐? 결국에는 우리나라 외국인 근로자를 2025년도까지 약 2년 이상 또 한시적으로 2배 이상 확대하겠다라는 노동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추이에 따르면은 사실상 이 하반기까지 인력 부족 추이가 굉장히 높은데요. 이런 거를 쿼터를 신설했어요. 쿼터. 이거 뭐 그냥 가상의 인력 외국인 근로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이런 쿼터를 신설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1년에 2,300명대에서 5,000명대로 운영할 수 있는 폭넓은 인력 제도를 통해서 공장 가동을 하겠다라는 거죠. 공장에서는 수요가 많은데 생산을 해야 될 능력이 빨리 필요한데 인력이 부족했었는데 이게 1차적으로 해결이 됐다라고 제가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 이 기업의 수요 산업별 매출 추이를 한번 보시면 대부분이 이제 석유화학이나 조선해양에 해당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만큼이 다 석유화학에 나타나 있는 매출 추이였는데요. 석유화학 하면 또 뭐예요?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2차 전지도 석유화학 업군의 하단에 밸류체인 하단에 또 하단까지는 아니고 한 중단에 엮여 있는 산업군인데 이 수요 산업별 신규 수주를 또 보시면은 아직도 여전하다. 석유화학, 조선해양이 계속되고 있는 걸 보아했을 땐 이 주가가 굉장히 쌌어요. 이거 조정이 많이 와 있다가 횡보를 치고 그다음에 반등해야 될 타이밍이 왔었기 때문에 가져온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최근에 이 기업이 피팅했던 현장을 제가 좀 가져와 봤습니다. 굴곡진 이 피팅 해놨던 제품이 많이 많고 이미 출하를 하기 위한 세팅이 다 완료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배관을 만들어내고 납품을 시키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결국엔 2차 전지 산업군에도 해당이 됩니다. 이 셀 공장 있죠, 셀 공장. 2차 전지를 만들어내는 공장에 대한 신규 수주가 나오게 되면 IRA와 IRA 인플레이 감축 법안과 같이 겹쳐서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매출 추이가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상 YOY를 봤을 때 생각보다 경기 침체라고 했는데 왜 2021년도에서 2020년도 왜 좋아졌지? 좋아. 가격을 봤어요. 너무 싸졌어요. 오케이. 살 수밖에 없다라는 매수의 기회가 왔다라는 거죠. 이런 걸 보시면 되는데요. 가격이 나와버렸네요. 일단은 2022년도 때 급등이 많이 나왔었던 기업이다. 최고가도 나와 있네요. 17,000원 부근까지 갔었는데 꽤나 많은 횡보를 쳤었다. 지금 제가 한 달 전에 전장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들었었죠. 자동차 산업군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드렸었고 차라리 대장주들보다는 전장 부품을 만드는 기업을 컨택하면 좋을 거다라고 해서 제가 한주라이트 메탈을 또 좋은 수익을 내드렸었고요. 근데 제가 지금 전장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이 조선 기자재 쪽과 그죠? 조선 기자재과 플랜트 산업을 동사가 이제 매출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 조선과 플랜트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을 가져왔습니다. 지금 주가 추이를 보시면 굉장히 뭐 어려운 구간이 아니에요. 사실 여기서 매집이 많이 되고 있는 걸 확인을 하고 가져온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 가격 전략 좀 추가로 받고 싶으신 분은 제가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것도 앵커님이 또 물어보실 텐데 10% 이상 수익률 내드릴 수 있다라고 좀 감히 말씀을 아니요,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네. 안 여쭤보려고 안 돼, 했어요. 안 진짜 돼. 확신을 안 돼, 갖고 안 있었기 돼. 때문에. 10% 이상 또 10% 이상. 오버행 돼버리면은 아니요, 당연히 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안 여쭤보려고 했어요. 이게 차라리 너무 높게 얘기해보면 안 돼요. 일단은 기대 수익을 좀 낮춰놓고 기대 수익 이미 낮춘 것도 10% 이상이잖아요. 한 종목당 10% 이상의 수익을 또 이렇게 내드린다는 거죠. 말씀하시고 다음 주에 또 기대 이상의 수익으로 분명히 여러분들 계좌에 또 빨간불을 켜주실 거니까 꼭 노란톡방 안에서 정확한 종목명 확인하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장중에 잡아드릴 타점입니다. 어떻게 타점 잡아가느냐에 따라서 10% 이상이냐, 뭐 10%도 가져가지 못하느냐, 이게 또 결정이 되니까 노란톡방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타점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이 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빅터 이렇게 검색하시고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오락관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계속되는 2부에서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